마셔라 소리 들어간다. 원샷! 역시 큐! 저 한심한 새끼. 이모! 왜 이 원숭이만도 못한 놈아. 여기 한 병 추가! 더 마시면 죽는다고요? 오호호호. 알게 뭐야. 한 병 더. 다음날 어이씨 어디야? 어우 속쓰려. 너 물 좀 갖고 와 물! 저 선배가 물 어딨어? 그 선배인가요? 대가리 깨져. 그 망나니 같은 사람? 뭐야, 대충 언제 들었겠지만 뭐야? 얼마 전 우리 뭔데? 과 왈칵 뒤집힌 거 알죠? 글쎄 고질라라는 신입생 놈이 술만 마시면 개가 되는데 기물 파손은 기분이고 동네방네 오바이트 뿌리면서 먹은 음식을 자랑한다고 해요. 그 건방진 신입생 놈을 막을 수 있는 건 킹콩 선배뿐이라고요. 내가 어제 꽐라돼서 벽에 하이파이브를 했었나? 어쩐지 손바닥이 아프더라. 당장 연락해. 큰일 났어. 신입생 녀석 벌써 술집에 도착했다고. 참이슬 처음처럼 한라산 다 갖고 와. 술 마시면 곱게 처마셔. 2021년 그래 준비운동하고 마시자. 전설이 충돌한다. 저기라며 킹콩 선배랑 신입생이 술 배틀하는 것이? 얼른 구경 가자. 둘 중 하나는 어이씨어 구당. 이 자식 잘 마시네. 상쾌한 먹고 왔냐? 죽는다. 신입생에게 진리 없어. 빨리 일어나. 너한테 배팅 걸었단 말이야. 4병밖에 안 마셨잖아 어제 너. 역시 해장은 뼈다귀 해장국이지. 오바이트는 화장실에서 쳐해라. 고질라 대 콩. 망나니 마스터. 둘 다 똑같이 한심한 새끼. 오늘은 얼마 전 개봉한 영화 고질라 vs 콩을 기념해서 콩과 고질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 영상의 괴수를 둘이나 만든다는 건 당연히 고생을 2배로 해야 된다는 뜻이지만 톰이 있으면 제리가 있고 패트가 있으면 매트가 있는 것처럼 그냥 고질라랑 콩 둘 다 만들기로 했습니다. 두 괴수는 1962년에 이미 치고받고 싸운 전적이 있는데요. 그때 결판이 잘 안 났는지 무려 59년이 흐른 지금 다시 맞짱을 뜬다고 합니다. 둘이 전생에 무슨 왼수를 졌나? 먼저 콩의 뼈대를 만들어줍니다. 콩은 수많은 괴수들 사이에서도 그나마 가장 정상적으로 생긴 친구입니다. 그냥 겁나 큰 유인원 정도로 생각하면 되죠. 혹여나 이 콩보다 멀쩡하게 생긴 괴수가 있을까 하고 구글에 괴수를 검색해봤는데 그만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괴수 친구들은 팔다리가 4개씩 있고 날카로운 뿔까지 달린 와중에 이 콩은 상대적으로 평범하게 생겼죠. 그냥 평소 인간형 피규어를 만들 때처럼 평범하게 뼈대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제 뼈대를 굽으려 포즈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견우와 직녀도 7월 7석 1년에 한 번은 꼬박꼬박 만나는데 이 친구들은 무려 반세기하고도 9년이나 지난 59년 만에 다시 만나는 겁니다. 보이시나요? 오랜만에 만난 고질라를 양팔 벌려 한껏 껴안으려는 콩의 포즈가요. 사실 죽방 날리는 포즈. 고질라의 뼈대를 만들 차례입니다. 이렇게 뒤로 꼬리가 길게 달리고 몸체가 앞으로 굽어있는 괴수 피규어는 정면 스케치만으로 뼈대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옆모습으로 전체적인 뼈대를 만들어주고 앞모습으로 팔다리 길이를 대충 가늠해주면 됩니다. 팔다리가 굽어있는 걸 감안하면 스케치보다 길이를 좀 더 길게 빼줘야겠죠. 물론 이런 걸 말씀드려도 따라 만드실 분은 없을 게 뻔하므로 저 혼자만의 뻘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팔다리는 몸뼈대에 얇은 철사를 여러 번 감아 형체를 만들어줍니다. 얇은 철사는 좀처럼 쓸 일이 없어서 상당히 많이 남았었는데 이번 기회에 아주 뽕을 뽑아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철사뼈대에 호일을 감아 흔들리지 않게 위치를 고정해주고 고질라의 부피감을 주면 됩니다. 우리 고질라도 콩을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건데 마찬가지로 반가움의 포즈를 만들어줘야겠죠. 만들고 나니 의도치 않게 슬램덩크의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나요? 소리 집어쳐! 저거 언제 다 만드냐. 사실 저는 괴수물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고릴라가 나오면 무조건 킹콩이라 생각했고 용가리와 고질라는 비슷한 괴수라 생각했으며 괴수물은 단지 징그럽게 생긴 괴물이 치고받고 싸우는 영화인 줄 알았죠. 근데 이번에 고질라 vs 콩에 대해 알아보면서 괴수들 공부를 해봤는데 와 정말 이래서 괴수 덕후가 되는 거구나 느꼈습니다. 우선 고질라 vs 콩은 단편 영화가 아니라 잘 구축된 몬스터버스의 마지막 영화입니다. 저희가 마블 유니버스, DC 유니버스 하잖아요. 이 유니버스가 뭐냐면 관객들이 영화에 서서히 몰입할 수 있도록 이 세계엔 이런 인물도 있고 저런 인물도 있다 하면서 하나의 세계관을 구축하는 겁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있기까지 총 21편의 마블 영화가 있었고요. 조스 웨던의 저스티스 리그가 있기까지 총 4편의 DC 영화... DC는 빼야겠다. 아무튼 여러분이 영화를 보는데 뜬금없이 알지도 못하는 애들 나와서 서로 죽어라 싸우고 있으면 몰입이 잘 될까요? 남 싸움 구경은 개꿀잼이라 재밌나? 적어도 쟤들이 어디서 왔고 뭘 하던 애들이고 왜 싸우는지 정도는 알아야 서사가 있고 감동이 있잖아요. 이 고질라 vs 콩은 개봉하기 전까지 2014년 고질라, 2017년 콩, 스컬 아일랜드, 2019년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 이렇게 3편의 영화를 개봉해서 하나의 몬스터버스, 괴수가 살고 있는 세계관을 만들어냈고 그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번 영화 고질라 vs
vs 콩인 것이죠. 괴수 덕후들 입장에서는 거의 뭐 캡틴 아메리카 대 아이언맨 정도의 이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님 말고 이 고질라 vs 콩은 동서양 괴수의 자존심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킹콩은 미국에서, 고질라는 일본에서 탄생했습니다. 이 동서양 괴수의 맞짱을 한 영화에서 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영화인 거죠. 아니, 괴수들끼리 싸우는 영화 만드는 게 뭐가 어려워? 그냥 아무 괴물이나 출연시키면 되는 거지.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엔 판권이라는 어른들의 사정이 있습니다. 스파이더맨 보셨죠? 판권 때문에 마블에 더 나오니 못 나오니 시끄러웠잖아요. 어쩌면 히어로나 괴수보다 무서운 건 판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꾸 이 친구를 킹콩이 아닌 콩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별다른 이유는 없고 그냥 영화에서 콩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아직 나이가 어려서 콩이라고 부른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미 얘는 해골섬의 왕이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킹콩이 맞긴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중요한가요? 킹콩은 말 못해서 본인이 콩으로 불리든 킹콩으로 불리든 콩킹으로 불리든 별 상관 안 할 겁니다. 아무튼 이 콩이 다른 괴수들에 비해 평범하게 생겼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생긴 건 평범해도 영화에서 화려한 액션을 보여주는 건 이 콩입니다. 고질라 보세요. 덩치만 대빵 클 뿐이지 팔이 짧아서 어디 주먹이나 제대로 휘두르겠어요? 아마 누가 고질라 등 간지럽히면 못 긁어서 그대로 사망할 겁니다. 반면에 콩은 긴 팔을 이용해서 시원시원하게 주먹도 휘두르고 건물 타고 올라가서 날라차기도 하고 머리도 똑똑해서 무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실상 고질라 vs 콩 영화의 주인공은 콩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멋있게 잘 싸워요. 이 친구가 영화상에서 아직 상당히 어린 나이인 걸 감안하면 앞으로 더욱 발전할 콩의 액션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고질라 판권 계약이 만료돼서 싸울 상대가 없어요. 이번에 계약 연장 안 되면 평화롭게 누워서 엉덩이 벅벅 긁다가 토르처럼 되는 거지. 오히려 행복한 건가? 킹콩이 나쁜 존재인 줄 알고 미사일 퍼부었다가 알고 보니 인간을 지켜주는 착한 친구였다. 이런 내용은 이미 영화상으로 많이 나왔으니 어른들의 사정이 어떻게 잘 해결돼서 고질라 말고도 다양한 괴수들과 맞붙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괴수는 킹콩이 온갖 격투기 마스터하고 무기 잘 다뤄도 처발릴 것 같은데, 킹콩의 헤드를 만들 차례입니다. 고릴라 얼굴은 특징이 워낙 강해서인지 상대적으로 만들기가 상당히 간단합니다. 보통 밋밋하게 생긴 얼굴보다 조각처럼 이목구비 주장이 뚜렷한 사람이 더 만들기 쉬운데, 콩은 조각처럼 생긴 건 아니지만 아무튼 튀어나올 부분은 확실히 튀어나오고 들어갈 부분은 확실히 들어가 있어서 누구나 쉽게 조형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니 킹콩 얼굴이 고릴라 사이에선 원빈 장동건급이었던 거임. 크크. 이제 눈 묘사를 해주고 주름을 파준 뒤 이빨을 만들어주면 콩 헤드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콩의 털 묘사를 해주고 오일로 표면을 정리해준 뒤 가슴의 흉터를 묘사해주면 콩 완성입니다. 감상할 시간 없이 바로 고질라 만들기로 들어갑니다. 일본에서 탄생해 많은 사람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으며 2004년엔 할리우드 명예의 전당까지 등록된 괴수하면 영순위로 떠오르는 엄청난 캐릭터입니다. CG가 발전하지 않은 과거엔 직접 사람이 인형옷 입고 고질라인 척 연기하는 현타의 대표 캐릭터, 특촬물의 대표 캐릭터였지만 이제는 인형옷을 입지 않고도 입에서 멋진 방사선빔을 쏠 수 있게 됐죠. 무시무시한 고질라의 외형만 놓고 보면 이것저것 다 부수고 인간을 멸망시키러 온 나쁜 괴수일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자연균형을 수호하는 착한 괴수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지구내 방사능 수치가 높아져 그 방사능을 영양분으로 삼는 다른 괴수가 탄생하면 그 괴수를 처치하는 괴수가 바로 고질라죠. 사실 근데 착하다고 볼 순 없는 게 고질라는 방사능을 영양분으로 삼는 고대 생물체의 일종입니다. 지구에 숨어서 혼자 방사능 독차지하고 개꿀 빨고 있는데 다른 괴수가 나타나서 집 앞 훔쳐먹으려고 하니까 고질라 입장에선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냅다 방사능 훔쳐먹는 그 괴수 뚝배기를 깬 거고, 그게 어찌저찌 지구에 좋은 일을 하게 돼서 균형의 수
수호자 타이틀을 얻게 된 겁니다. 근데 저 덩치로 대체 지구 어디에 숨는단 거야?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고질라가 방사능과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다는 게 느껴지죠. 그 이유는 이 고질라가 바로 일본인의 방사능에 대한 공포심에서 나온 괴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고질라가 등장했을 당시엔 방사능을 사용해서 건물을 부수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악역이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시리즈가 계속되며 다른 방사능 괴수로부터 인류를 지켜주는 역할이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런 괴수가 정말 만에 하나 나타난다면 착하고 나쁘고 나발이고 무서워서 도망갈 생각도 못하다 건물에 깔려 죽겠죠. 엄청난 크기의 괴물이 입에서 방사능을 내뿜고 건물을 부수며 다닌다는 설정은 일본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상당히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고질라는 마블 코믹스에 등장한 적도 있습니다. 마블이 고질라 판권을 가진 토호와 계약을 해 마블 세계관 지구 616 행성에 고질라를 출연시켰고 고질라를 막기 위해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토르, 비전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블 히어로가 힘을 합치죠. 진짜 언젠가 마블 페이지 26 막 이럴 때 빌런으로 고질라가 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아니 솔직히 어벤져스도 누가 실사용으로 볼 수 있을 줄 알았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마블 페이지 26이 올 때까지 제가 살아있진 못하겠죠. 고질라를 만들 때의 핵심은 불규칙한 표면의 비늘 표현입니다. 대충 유토를 불규칙하게 붙여 모양을 내고 그래도 부족하면 호일을 뭉쳐 찍어 눌러주면 대충 그럴싸해 보입니다. 이제 고질라의 날카로운 손톱, 발톱을 완성해주고 무시무시한 얼굴을 묘사해줍니다. 대충 이렇게 생긴 괴수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이 역시도 쉽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아님 말고. 고질라의 표면을 오일로 정리해주면 고질라도 완성입니다. 아휴, 저거 언제 다 칠하냐. 채색을 하기 전에 두 괴수를 서페이서로 하얗게 물들여줍니다. 끝난 줄 알았겠지만 바닥도 만들 겁니다. 대충 바닥에 굴러다니는 택배 상자를 뜯어서 바닥을 마련해주고 두 괴수를 배치해줍니다. 바닥은 지점토를 사용해 만들었습니다. 바닥에 그냥 불규칙적으로 덕지덕지 붙여줍니다. 돌의 표면은 아까 뭉쳐둔 호일을 사용해 묘사했습니다. 이제 주변에 부서진 돌을 하나하나 배치해주면 고질라와 콩, 드디어 완성입니다.
이제부터는 내레이션이 없으니 편하게 감상하시면 됩니다.